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기자회견 하기에 앞서서 참석자들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시의원 김승겸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평택시민 마실문 위협하는 윤석열 상당 전면 재검토하라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낭독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평택시민 마실물 위협하는 윤석열 산단 전면 재검토하라. 특이 의혹 세계 최대 산단 추진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라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면서 온 국민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 요즘 평택 시민들은 치수원 이전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는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도덕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지역 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염수를 마시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미래 세대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국 시도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국가산업단지 공모를 통해 10개 시도 14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선정했던 기존 국가산단과 달리 지자체가 스스로 대상지와 업종을 정해서 제한토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로 그날 산업부와 국토부는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1개 시도에 걸쳐 신규 산단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이 시도, 지자체를 거쳐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기업이 직접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국토부가 선정한 특별한 곳 하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용인 남사읍에 215만 평 규모로 짓겠다고 밝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산단입니다. 기업이 광역 지자체를 거쳐 국가산단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국가산단을 선정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른 14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처럼 관계기관 사전협의, 전문가평가위원회의 서명검토, 현장 실사,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나입지 정책심의회를 거쳤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정부는 지자체들을 상대로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를 마감한 지 보름 만에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참가한 지자체들은 30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마당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인시 남사읍 일대는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용인시 남사읍 일대는 현행법상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경제구역 상류 유하거리 10km, 취수 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km 이내엔 공장 설립이 제한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행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지역으로 발표해놓고 평택시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개발 제한을 낳을 뿐입니다. 수질 오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평택시와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용인시 면적의 15%가 넘는 땅이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땅의 상당 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부동산 투기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7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마을 개발 사업을 벌일 때도 현행법상 시설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 입지 여건을 따집니다. 하물며 300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기초적인 것조차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윤석열 산단이 땅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습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자 주변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용인 반도체 단지로 인해 평택 시민들은 물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용인시 원산면에 위치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단은 매일같이 37만 톤의 방류수를 평택호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윤석열 산단이 들어서면 추가로 63만 톤의 방류수가 평택시민 취수원이 자리한 진이천과 안성천을 거쳐 평택호로 흘러듭니다. 현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300여 종 가운데 관리되고 있는 것은 120여 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0여 종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야만 한다면 방류수 배출구인 평택호와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단은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고 24시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산단 입지는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이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쓰이는 하루 80만 톤의 물을 조달하기 위해 팔당댐 추가 방류와 함께 전례 없는 수력 발전용 화천댐의 상시 방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리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며 별 문제 없다는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윤석열 산단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땅 투기 위협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윤석열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벌여선 안 됩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지 자체의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고통을 안겨다주는 일을 강요하는 해괴한 일에 더 이상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 단계부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윤석열 산단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민과 야당이 나서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녹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MB 정부가 하천변 친환경 농가를 몰아내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때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를 해결하는 대책은 4대강 보를 없애서 느려진 유속을 드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수질 오염을 이유로 농민을 몰아세우는 정부가 대기업 공장을 짓겠다며 지 자체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는 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은 아랑곳 없는 윤석열 산단은 미래에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윤석열 산단은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될 일입니다. 현행 법과 여러 가지 조건,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땅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산단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 이상입니다.